이제 오늘 나갈 게 뭐냐면 삼가함수의 활용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개념 설명을 좀 다 하긴 할게요. 알겠지? 어차피 오늘 뭐 문제 풀 것도 없고 하니까 좀 개념 설명 할 테니까 잘 듣고, 알던 내용이어도 한번 잘 듣고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일단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 싸움이잖아. 맞지? 얘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 맞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공식 두 가지를 외워야 돼. 뭐가 있냐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그 두 가지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맞지?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뭐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이겠지, 맞지? 그때 그 외접원의 중심에서 뭐 예를 들어 그 반지름을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 뭐라고 많이 해주냐면 라지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외접하고 있는 원이 있대. 그때 사인 법칙이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요 각을 이제 뭐 A니까 A라고 한번 해보자면 내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니네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일정한 거 알고 있죠? 그치? 내가 이 이 각을 요렇게 이동시켜도 마찬가지로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랑 같겠지? 그치?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맞지?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야, 맞지?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를 A'이라고 하면 그때 요 삼각형을 한번 보겠다 이거야.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요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하겠죠? 그치? 그때 여긴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거고. 그치? 그때 요 길이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라지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요 각 A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우린 스몰 a라고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써보면 내가 그때 요 각을 A라고 했을 때, 요 각을 A라고 했을 때 그냥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사인 A는 뭐분의 뭐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요거에 대해 마주보는 거 요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2R분의 A라고 쓸 수 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 왜 탄생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얘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요 비율을 그냥 사인 A라고 쓸 수 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조금만 좀 변형을 해보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요 2R과 사인 A를 자리 바꾸면 이 라지알은 사인 A분의 A라고도 쓸 수 있겠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진짜 사인 법칙이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요 각을 있잖아. 아까는 A를 이동시켰지만 마찬가지로 B도 막 이동시킬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이 하얀 삼각형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요거면 이 B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이동시켜 보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지름이 될 거고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얘도 뭐가 될 거냐면 사인 B는 그냥 이 라지 R분의 B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자리를 바꿔주면 이 라지 R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B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사인 C도 이 라지 R분의 C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변형하면 그냥 사인 C분의 C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린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기억할 때 기호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말로 기억하자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하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라고 기억할게. 알겠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하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라고 그냥 기억해 놓을게. 요거를 이제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 뭐 70도 아니 75도 여기가 예를 들어 뭐 45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뭐 예를 들어 요 길이가 10이고요. 요 길이가 궁금하대. 이럴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건데 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냐면 요 두 개의 관계일 때 사용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개의 각과 그 각에 마주보고 있는 편, 그 각에 마주보고 있는 편, 두 개의 각과 그 각에 마주보고 있는 편 네 개의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편이 이거지. 그러니까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편이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삼각형은 당연히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도 알 수 있겠지. 그럼 얘가 45도, 얘가 75도면 여기 몇 도야? 60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게 이거,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게 이거잖아. 그럼 그땐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이거야. 그래서 두 개의 각과 그 마주보는 변의 관계에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구분하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사인 법칙은 두 개의 각과 그거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관계에서 사인 법칙이 출발합니다. 그럼 사인 법칙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45도분의 그거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사인 60도분의 그거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x랑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사인 45도 혹은 사인 60도는 너네한테 특수각으로 줄 거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 그럼 대각선끼리 곱은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x.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야? 5 루트 3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맞지? 양쪽 나눠줘서 x를 구할 수 있겠지. 맞지? 사인 법칙은 이럴 때 많이 사용한다. 첫 번째 사인 법칙. 그다음 두 번째 사인 법칙 많이 이용할 때가 언제냐면 사인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하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 했어. 맞지? 그래서 어떤 얘기도 많이 하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그때 예를 들어 요 각이 60도고요. 요 길이가 10이야. 그러면서 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킬 수 있어. 그지? 어떤 한 격과 마주보고 있는 변을 알려주고 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외접원의 뭐 넓이,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면 또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 요 관계일 때도 사인 법칙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인 60도분의 그거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10은요.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하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대. 그러면서 사인 60이 우리가 얼마인지 알잖아.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분의 10인 건가? 그럼 번분수 풀면 얼마냐? 루트 3분의 뭐 20이라고 그냥 쓸게 이렇게. 그지? 그럼 요게 2R이니까 당연히 R 구할 수 있을 거고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럴 때도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알겠지? 어떤 두 각과 그거에 마주보고 있는 변 관계 혹은 한 각과 마주보는 변 아는데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 그때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냥 외우만 하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하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변형을 하자면 솔직히 이 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게 솔직히 막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이런 공식도 만들 수 있대. 당연히 니네가 이걸 알고 있으면 뭐 변형을 할 수 있겠지. 뭐 또 변형을 하자면 뭐 a는 스몰 a는 2r 곱하기 뭐 사인 a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b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맞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여기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요거는 좀 얘기하고 갈게. 요거는 그래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 근데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일정하다라는 건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니네 비례식에서 a 대 b 대 c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는 같다라고 식 세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 A, B, C는 뭐냐면 변의 길이거든. 변의 길이는 사인 각이랑 비례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니네가 어떤 원이 있어. 예를 들어 삼각형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할까? 잠깐만 이렇게 생겼대. 예를 들어 여기가 뭐 70도고요. 여기가 여기 80도고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50도고요. 여기가 만약에 50도라고 해볼게. 여기 50, 50, 뭐 80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여기 각 더 큰 거 맞지? 이렇게 생겼대.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얘가 삼각형 ABC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지금 여기 각 비율이 뭐 5대 5대 8인 거지. 그치? 5대 5대 8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요 비율 대 요 비율 대 요 비율을 순서대로 얘기하면 얘는 5대 5대 8 비율이 맞을까? 여기 각이 5대 5대 8일 때 이거에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거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거 마주보고 있는 게 5대 5대 8이 맞을까? 맞아. 맞습니다. 뭐냐면 각도는 호의 길이랑 비례해. 각도는 호의 길이랑 비례해. 무슨 말이냐면 니네 이거 원의 중심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이 원주가 이거 100인 거 알 거고. 그치? 요거에 대한 이게 중심각.
그지? 이렇게 쪼갰을 때도 여기도 여기가 100인 거 알 거고. 그지? 여기 80이니까 여기 160인 거 알 거 아니야. 그지? 중심각은 호의 길이랑 비례하는 거 맞잖아. 그럼 100대 100대 160이나 어차피 5대 5대 8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각도랑 호랑은 비례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변이랑 사인각이야. 각이 아니라 사인각. 무슨 말이냐면 여기 50도에 대해서 요거랑 비례한 거야. 요거. 사인 50이랑 요거랑 비례한 거야. 그러니까 호랑 변이랑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하나? 각도에 대한 건 호랑 비례하고요. 사인각에 대한 건 변이랑 비례한다고 기억해 줘야 돼.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가지? 요거 좀 착각하면 안 돼. 너네가 요거 헷갈리게 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 근데 아마 있으면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래서 변의 길이는 사인각이랑 비례한 거고, 그 다음 호의 길이는 각도랑 그냥 비례한 거야. 그냥 각도랑. 알겠지? 그냥 각도인지 사인 각도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사인 법칙이란다. 사인 법칙이 이게 다야. 그래서 언제 쓰는지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어서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바로 보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때 내가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을 당연히 스몰 a라고 하겠지. 각 a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 맞지? 그다음 각 b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는 스몰 b라고 할 거고요. 각 c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을 스몰 c라고 할 겁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때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한테 요 a랑 요 b랑 뭐 요 c에 대한 각은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요거를 구하라고 너네한테 시킬 겁니다. 그치? 요 각도 가지고, 그래서 세 개의 각과 한 개의 변 사이의 관계거든? 그래서 요걸 구하라고 시킬 거라고.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를 유도하는 과정이 또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엔 공식을 외워야 돼. 근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B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 그럼 그때 여기 왼쪽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지? 그때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에 C라고 하면 내가 여기 C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길이를 마주보는 걸. 그지? 그때 요 길이를 이용해서 내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한번 다시 설정할 건데, 혹시 니네 이거 기억날라나 모르겠는데, 요 각이 A일 때 혹시 C가 각 A를 끼고 돌면 코사인이라 했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 진짜? C가 각 A를 싹 피해가면 사인이라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면 좋은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예를 들어 요 길이를 좀 구하고 싶어. 요 길이를 좀 구하고 싶어. 요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잠깐 y라고 해볼게. 그럼 난 요거 c가 알고 요 길이야. 요거 구하고 싶을 때 내가 요 삼각형에 대해서 각 a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각 a랑 얘랑 보니까 각 a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린 높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나머지 한 변을 우린 밑변이라고 하겠지. 그 다음 직각에 마주보고 있는 걸 빗변이라고 할 거고, 맞지? 그럼 빗변과 밑변을 이용하는 공식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야? 코사인이지, 맞지?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코사인 A는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네요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이제 Y를 구하고 싶으니까 Y는 이렇게 써도 되나? 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맞니?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C 코사인 A야. 아이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C가 각 A를 끼고 돌면 해서 C가 각 A를 끼고 돌면이라고 했지? 그치?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번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요 길이. 요 길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번엔 각 A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게 어디야? 높이지, 높이. 그럼 빗변하고 높이를 이용할 건데, 여기를 이제 잠깐 따고 Y라고 해볼게, 여기 X 있으니까. Z라고 할까?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엔 얘에서 마주보는 게 높이고 빗변이니까 빗변하고 높이를 이용하는 공식이 뭐냐면 사인이라고. 그럼 사인 A가 얼마냐 그러면 사인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C분의 Z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내가 Z를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쓰면 돼? Z는 C 사인 A예요 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쓸 거냐면 C 사인 A예요 라고 쓸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C가 각 A를
싹 피해가면 그냥 사인이다 이렇게 기억했지, 맞지? 이렇게 기억해줄게.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게 여기 x였잖아. 그럼 아직 요 길이를 좀 구해야 된다고. 그럼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 길이가 전체가 b라며. 그럼 b에서 내가 이걸 빼면 당연히 요 길이겠지. 내가 여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 마이너스 c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이제 내가 요 놈이랑 이 세 개도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만족할 테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겠지? 그래서 내가 뭐로 출발할 거냐면 x제곱은, 아니 a제곱이라 할게. a제곱은 요거의 제곱 c제곱 사인 제곱 a. 그 다음 요거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얘네 둘 항이 두 개니까 2bc 코사인 a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니까 c제곱 코사인 제곱 a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 그지? 그지? 그러고 나면 얘랑 얘랑 보니까 둘 다 c제곱 c제곱이 있네. 그래서 c제곱으로 묶을게. 그럼 c제곱은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고 나면 우린 당연히 사제 플러스 코제가 얼마인 거 알아? 각도 똑같을 때 1인 거 아니까 얘를 결과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부터 쓸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세 각에 대한 거, 요 각, 요 세 각 알 때 잘못 AC 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미안 세 변이다. 세 변에 대해서 세 변을 알고 요 각 a를 알 때 거꾸로 얘기했어. 세 변 b abc 알 때 abc 세 변 abc에 대해서 한 각의 관계를 주어질 때 우린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가 약간 합차 느낌이잖아. 합차라네. 완전 제곱 느낌이잖아. 완전 제곱. 그치? 얘 완전 제곱에다가 요 a를 물어봤으니까 요 코사인 a 요런 느낌.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솔직히 유도하는 과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 공식을 좀 변형하자면 다시 보면 만약에 너네한테 b제곱을 물어봤어. a제곱을 물어보면 a제곱을 제외한 b제곱 c제곱 한 다음에 bc. 그 다음 a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각 a라고 생각하면 b제곱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냐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를 물어봤으니까 b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c제곱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하고 각 c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코사인 c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어떤 관계냐면 다시 세 변을 알고 한 각을 할 때 다시 세 변을 알고 한 각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6이래. 그때 요 길이가 궁금하대. 세 변의 길이랑 한 각. 그지? 세 변의 길이랑 한 각. 선생님, 만약에 여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차피 식 세우면 되잖아. 요거 제곱은 해서 출발하면 되거든, 어차피. 상관없어. 알겠지? 어쨌든 세 변의 길이랑 한 각을 할 때 그때 뭘 이용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보자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물어보지 않은 거 나머지 4의 제곱 16 6의 제곱 3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으로 출발하고 코사인 마주보는 각 60도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 x 제곱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x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길이니까 루트 씌우면 양수일 거고요.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한 각. 사인 법칙은 두 각과 마주보는 변. 그치? 그 구분해주면 돼.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고요. 솔직히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냥 하나만 잘 기억하면 어차피 보통 x라고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변화하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좀 변환하자면 물론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얘는 변의 제곱으로 출발했지만 얘를 각도로 출발해서 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를 넘기면 2bc 곱하기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코사인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기억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기억해주면 된다. 알겠지? 어차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뭐 얘를 모르더라도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얘가 여기 미지수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잠깐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보면 다음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각 BAC가 4분의 파일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달래.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대. 뭐 ABC가 대충 있다고 해보자. BAC의 각도가 몇 도냐면 4분의 파이래. 그치? 그러면서 뭘 구해달라면 BC 요 길이 X의 길이를 구해달라 했잖아. 그치? 근데 얘 외접원 지금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이니까 원은 외접원이겠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5래. 그치? 그럼 무슨 생각을 쓰냐면 한 각과 그 마주보는 변, 그 다음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뭐 이런 관계. 그럼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럼 사인 A분의 A는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하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써보면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X는 외접원의 지름 10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 그럼 사인 45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인가? 그럼 넘어가면 얼마야? X는? 10 곱하기 뭐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얼마야? 5 루트 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다음 코사인 법칙. 또 보면 선분 AB의 길이가 4고요. 선분 BC의 길이가 5고요. 이거 삼각형에서 ABC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달래. 보면 이것도 보면 삼각형 대충 그려보자. 그냥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대충 그려봐. 그러면서 AB의 길이가 얼마냐면 4래. 그 다음 BC의 길이가 얼마냐면 5래. 그치? 그 다음 AC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11이래. 그치? 그러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 각 ABC잖아, ABC. 그럼 ABC니까 여기가 세타인 거네. 그치? 그럼 출발을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니까 코사인 세타로 출발해도 좋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 각을 물어봤지. 요 각에 마주보는 요게 이제 X, A 자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다. 요거 이용해도 좋고 혹은 코사인 A는 A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BC로 갈 거고 요거의 제곱을 더하고 A를 안 썼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기억해도 좋고. 근데 지금 궁금한 게 각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요걸로 바로 접근하자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출발할 거고 세타에 대해서 이 마주보는 게 지금 여기 A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얘가 아닌 나머지를 2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한번 써주고 그 다음 요거의 제곱 한번 더해주고 요거 제곱 한번 더해주고 빼기 요 마주보는 거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리고 계산하면 이제 세타가 얼마인지 대충 나오지 않겠냐? 그치? 뭐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네.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섞는 게 이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지.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나면 여기에 외접하고 있는 원의 뭐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면 얘 계산하면 얼마냐? 40분의 30 4분의 3인가 봐. 그치? 근데 내가 코사인 세타를 알면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삼각형 그려보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치? 그럼 높이가 얼마야? 아니지. 빗변이 5잖아. 16-9니까 루트 7인 건가? 그치? 그럼 내가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쓸 수 있나? 그치? 근데 하긴 이게 누구 땅인지를 따지기 어렵잖아. 그치? 근데 원래 보통 누구 땅인지 알려줄 거야 이런 문제는. 근데 지금 보면 4랑 5랑 루트 11이랑 보면 얘는 루트 16이지 얘는 루트 25지. 그럼 누가 제일 짧아? 얘가 제일 짧지. 그럼 분명히 요 각은 얘 각일 거야. 그치? 90도보다 작을 거라고. 그럼 분명히 사인은 어차피 양수.
그치? 그럼 사인이 양수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요거 분의 마주 보는 거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사인 세타분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하면은 그게 외접원의 지름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엮어서 낼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다 이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3번 보면 요게 그거네. 다음 그림 같이. AB의 길이가 3이고요. AC의 길이가 1일 때 각 BAC의 각도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래. BAC가 여기가 3분의 파이래. 그때 각 BAC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볼게. 보면 여기가 3분의 파이래. 그러면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래. 그치?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이거 기억나나? 내각의 이등분선 하면 무슨 생각 들어?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 대 오씨 너무 크다.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치? 그럼 여기가 3대 1이잖아. 길이가. 그럼 여기 비율도 3대 1이겠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좀 구하고 싶은데 일단 요 각을 알고 있고 3하고 1을 알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 길이를 좀 구할 수 있지. 그치?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 x제곱은 이렇게 출발해볼게 이번엔. 그럼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 물어보지 않은 놈들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치? 마이너스 2배에다가 3 곱하기 1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요 각도 3분의 파이 써주면 되겠네.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코사인 60도 2분의 1인가? 맞니? 그럼 얘랑 지워지나? 얼마야? 10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냐? 7인가 7? 얘 얼마야? 루트 7이야? 그렇게 좋네. 맞지?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면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APC 요 삼각형에 뭘 구하고 싶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 맞지? 근데 요각 절반이라 했으니까 여기 6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냐? 마주보는 요변 길이만 알면 되잖아. 그치? 근데 루트 7을 3대 1로 쪼갰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4분의 1 루트 7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전체 비율 4 중에 1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럼 끝나겠네. 사인 6분의 파이분의 4분의 루트 7은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삼각형의 넓이 다시 돌아갈게. 이어서 다시 돌아가자면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법을 다 알고 있어야지. 다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랑 요건 잘 안 써먹지. 그치? 너네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센 애도 아마 그냥 없었을 것 같은데 있었나? 하여튼 요건 두 개는 잘 안 써먹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좀 해볼게. 잘 봐. 어떤 거냐면 그냥 너네한테 그냥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냥 일반 삼각형이야. 니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거잖아. 그치?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맞지? 근데 당연히 여긴 삼각함수의 활용이니까 당연히 삼각비를 이용하라는 거겠지? 그러면서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가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고 요 각을 너네한테 알려주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한다고. 그치? 그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이 높이를 알아야 될 거고 얘를 밑변으로 잡아도 이 높이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걸 안 알려줬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만들 거냐? 내가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요 삼각형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내가 이 높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아까 했던 거야. B가 세타를 P에서 갔지. 근데 싹 P에서 갔으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B가 세타를 싹 P에 갔네요 라고 출발할 거라고. 그치? 그럼 높이 구한 거지.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쓰면 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B 사인 세타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2분의 1 사인 끼인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여기서 이제 니네가 이제 의문이 살짝 드는 게 그럼 예각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둔각이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해서 둔각도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서 요 길이를 너네한테 A라고 알려줄 거고 요 길이를 B라고 알려줄 거고 끼인 각을 똑같이 알려줄 거야. 그럼 이 공식이 또 똑같이 탄생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내가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여기 높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게 직각 삼각형인 거지. 그치? 그러면서 요 길이가 B인 거잖아. 근데 여기가 세타지만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가 세타면. 그럼 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B가 싹 피해가면 이쪽에 도착하는 거니까 여기는 B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싹 피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높이가 얘일 거라고. 근데 어차피 이 삼각형에 대한 밑변은 얘로 일정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할 건데 니네 당연히 요거 각변환하면 파이 짝수니까 그냥 그대로 사인 할 거고 누구 땅? 사인 땅. 그래서 양수 그대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끼인 각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내가 얘를 좀 변형하자면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건데 여기가 A였으면 여기 마주보는 게 A였을 거고 여기 B였으면 마주보는 게 여기가 B였을 거고 그럼 여기 자동적으로 C였겠지? 그럼 요 각을 그냥 잠깐 C라고 이제 바꿀게. 요렇게. 그때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니네 아까 했던 거 사인 A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법칙에서 2R분의 A라고 쓸 수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항상 일정한데 뭐로 일정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해. 그럼 내가 얘랑 자리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C는 뭐라고 써야 돼? 2R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사인 C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1 AB 사인 C 대신에 곱하기 2R분의 C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4R분의 ABC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솔직히 잘 안 써먹어. 거의 안 써. 그냥 유도할 줄만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 혹시 모르니까. 알겠지? 근데 거의 안 써먹습니다. 기억해주면 돼.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세변의 길이 알려주고 혹시 외접원의 반지름 알려주면 혹시 이거 이용해야겠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왜 잘 안 써먹냐면 어차피 니네가 세변을 알려주고 외접원의 지름 알려주잖아? 외접원 반지름 알려주잖아? 그럼 니네 분명히 사인 세타 아무거나 하나 구할 수 있지. 물론 처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로 구하겠지. 세변 길이 알려주고 한 각 모르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를 사인으로 또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이 공식 쓰면 되거든. 물론 존나 귀찮긴 하지. 외워두면 편한 건 사실인데 솔직히 잘 안 써먹습니다. 기억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또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나? A는 아까 보면 2R 곱하기 사인 A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 대신에 2R 곱하기 사인 A, B 대신에 2R 곱하기 사인 B, C 대신에 2R 곱하기 사인 C라고 써서 정리한 게 요거야. 근데 이것도 잘 안 써먹어. 알겠지?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놔도 솔직히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또 하나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삼각형이 요렇게 있대. 세 변의 길이가 A, B, C야. 세 변의 길이만 너네한테 알려줬을 때 요 삼각형을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또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 헤론의 공식이라고. 그때도 아마 교육과정에 없다 그랬는데 한번 적어줬을 거예요.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 아니다 그냥 굳이 하지 말자. 그래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요건 빼고 할게. 요건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놓게. 그다음 네 번째 요거 볼게.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원부터 그럴걸. 어떤 원이 내접하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지? 그치? 예를 들어 여기 세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러면서 내 저번에 반지름을 우린 스몰 r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을 알려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공식부터 얘기할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그치? 요거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삼각형,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자면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내가 요 삼각형을 쪼개보면 요런 식으로 삼각형 3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요 삼각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직으로 만날 거고 접선이니까 여기도 반지름이 R일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라고.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보면 B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의 넓이도 여기 반지름이 R일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을 거고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탄생한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 또 마찬가지로 그냥 말로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내 저번에 반지름 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A, B, C 삼각형의 둘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고 나면 사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도하면 되는데 일단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평행사변형 넓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렇게 있대. 이렇게 평행사변형 있을 때 당연히 평행사변형 이렇게 반 쪼개면 왼쪽에 여기 만들어진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만들어진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 변 길이 A고 여기 변 길이 B고 요 각을 세타라고 알려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이었잖아. 근데 그게 두 개 있는 거라며. 그럼 다시 곱하기 2 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AB 사인 끼인 각. 사각형이니까 2분의 1 안 한다고 그냥 생각해주면 되겠지. 맞지? 근데 만약 여기서 일반적인 사각형이 나왔대. 그냥 아무 사각형도 아니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땐 변의 길이를 안 알려줄 겁니다. 그치? 뭘 알려줄 거냐면 대각선 길이를 알려주겠지. 그치? 대각선 길이. 그러면서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사이 끼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공식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뭐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얘는 왜 다시 2분의 1이 들어가냐면 내가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건데 얘랑 똑같이 평행하게 요 점에서 그어버리면 요렇게 그어버리고 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어버리면 요렇게 그을 수 있겠지? 그 다음 이번에는 요 길이랑 똑같이 요 점에서 그으면 요렇게 그을 거고 여기도 잘렸네 C 요렇게 그을 거야.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요 평행사변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B고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A야. 요로 갈까? 요 길이가 B래.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지.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야?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요거겠지. 근데 그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라서 절반. 얘도 절반. 얘도 절반. 얘도 절반이니까 결국 전체의 절반으로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거에 다시 절반하니까 이런 공식이 탄생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너네가 왜 탄생한지 알면 좀 외우기 편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어가서 대표 문제 좀 볼게요. 더워. 보면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 21학년도.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기억하는 이유가 이게 아마 시험에 나왔을 거야. 아산공가에서 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있거든. 이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냈었던 걸로 기억나. 그래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3인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삼각형에 내접한대. 그치? 그러면서 그 원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BD의 길이가 12, DC의 길이가 4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일단 우리가 원래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보통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반지름 길이가 3분의 4 루트 3. 내 저번에 반지름을 보통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까 그 내 저번에 반지름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거든.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달라고 했을 거야. 맞지? 삼각형 둘레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지금 2분의 1 반지름도 아니까 삼각형 둘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러려면 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원래 보통은 여기가 90도로 주거든? 그래가지고 막 돌려보면 분명히 여기 넓이가 나와. 근데 보통은 그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그게 아니라서 좀 특이했던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새끼 반지름이 좀 존나 더럽지 않냐? 그지? 괜히 들어온 게 아니라 잘 봐.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접점까지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때 원의 중심에서 내가 여기 C까지 연결해보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 반지름이 얼마냐면 3분의 4 루트 3이래. 그 다음 요 길이가 얼마냐면 4래. 그럼 이거 보면 혹시 무슨 생각 드냐? 그치? 아무 생각도 안 들지? 아무 생각도 안 들어? 1대. 그 생각하면 존나 잘하는 거야. 맞아. 1대 2대 루트 3 비율이 보여야 돼. 존나 안 보이지? 이 새끼한테 루트 3 곱하면 얘 나오는 거 맞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이잖아. 이 새끼 루트 3 곱하면 얘 나오지? 그치? 1대 루트 3이 여기 몇 도라는 거야?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6분의 파이. 30도. 그치? 요걸 출발해야 돼. 요게 어렵겠지, 맞지? 요거 생각만 하면은 뭐 구할 수 있을 건데,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둘레지,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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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의 둘레. 요 길이 알고. 4. 뭐 이렇게 해볼까? 제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여기는 8인가? 아이 미친놈아. 아니네. 1대 2니까. 아이씨 그럼 이거 아니네. 아씨 잠깐만. 둘레 구하고 싶은 거지?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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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넓이 구해야 되는데. 넓이. 이게 얼마인지 알잖아. BC와 만나는 점을 12, 4라고 할 때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잘 봐.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이 4고 얘가 3분의 4 루트 3이라서 얘가 60도고 얘가 30도인 거 알았지? 근데 내가 이 새끼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넓이를 못 구하네. 넓이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 요 각이 지금 6분의 파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당연히 요렇게 접선 내려보면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라는 건 알지? 그지? 외부의 점에서 접선 그럼 요 길이 같은 거니까 여기도 4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선 이렇게 내려보면 요렇게 쪼갰을 때 얘랑 합동이라서 여기가 10이라는 건 알아. 그지? 근데 내가 요 길이는 뭔지 모른다 이거야. 어차피 얘도 합동일 테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요 방식으로도 일단 구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얼마냐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 얼마냐면 32 플러스 2x. 그치? 근데 이게 얼마냐라고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넓이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지, 맞지? 근데 내가 이 넓이를 어떻게 두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두고 할 수 있네. 요 길이가 얼마냐면 16인 거지. 요 길이가 얼마냐면 4 플러스 x인 거지. 그때 끼인 각이 얼마냐면 얘가 같을 테니까 3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냐?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사인 끼인 각 해서 3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냐? 그지? 그럼 내가 얘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보자 이거야. 그럼 내가 여기 2분의 1 좀 지울 수 있나? 그지? 그 다음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가? 루트 3도 지우자. 2분의 지울까? 8. 여기 4랑 여기 8에 약분하면 2 남나? 그럼 전기할게 이 정도에서 96 플러스 6x는 2 분배하면 2x 플러스 8 넘어가면 말이 안 되는데? 어디? 땡큐 3분의 근데 내가 3을 곱했구나. 아이씨 3분의 32 플러스 2x 이렇게 되나? 그럼 3분의 넘길게. 그럼 어떻게 돼? 32 플러스 2x는 얼마야? 6x 플러스 24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넘어가면 4x가 얼마? 8 x는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길이가 2니까 결국 얘 둘레는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조금 좀 특이했던 문제로 기억나는 것 같거든, 내가. 그래서